예,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통계청의 통계 조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하는데 조금 전에 물론 저 위원장께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 통계 조작 관련된 사항이 감사원 감사 어, 이제 중간 발표, 수사 의뢰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사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수사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장은 수사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렇지만 수사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은 통계청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아까 통계청장 답변 중에 수사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수사와 직접적 관련되지 않는 통계청 업무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이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이 아까 발언했던 그 내용은 오히려 관련되는 사항을 충분히 답변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수사 내용이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수사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수사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을 적시를 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오전 그 질의 과정에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인 유경준 의원 관련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본인이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가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 홍성국 의원님께서 통계 조작의 시작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했던 유경준 청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인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로까지 전달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이야기되고 있는 통계 조작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여야 합의로 통계 조작 국정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한번 열어서 따져봐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한 통계 조작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당장 기재위 국정감사에 당시에 통계청장이었던 유경준 당시 청장과 후임이었던 황수현 전 청장 그리고 통계 조작의 핵심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강신욱 전 청장을 증인으로 당장 소환해 달라라는 그런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잠깐만요. 들어보십시오. 잠깐만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예, 사항에 발언 중이시니까 대해서 좀 들어보시죠. 관련되는 사항에서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소환을 해주시면은 기꺼이 자진해서 출석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번까지 얼마 전까지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재위에 관련된 특히 통계청장으로서 근무했던 통계 관련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 채택 관련되는 사항은 예, 유성걸 의원입니다. 통계청장님 네, 오늘 답변도 많이 하시고 또 자제도 하시고 하는데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원 보도자료 9월 13일자 몇 번 읽었어요? 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죠? 예. 거기에 단어 중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조작입니다. 몇 번 정도 나왔은 것 같아요? 큰 제목에는 2번 나오고. 아유, 무슨 말씀을요? 수십 번 나왔어요. 예. 조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세다가 못 셌어요. 수십 번이 나왔습니다. 아주 1페이지부터 1페이지에 개요에 크게 나왔고 3페이지 총괄에 나오고 6페이지 2번, 7페이지 소제목 8페이지, 9페이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12쪽에 보면은 6번이 나오고 11쪽에도 6번이 나와요. 이게 수십 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원에서는 조작됐는 게 확실하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뭐 감사 조작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통계청이 저도 이거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이 이렇게 했으면은 내부적인 조치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무슨 조치를 했죠? 통계청은 청장님 결과를 좀 지켜보고 언제 취임하셨어요? 아까 석 달 됐다 했죠. 예. 그러면 9월 13일 이전에 취임하셨어요? 7월에 취임했습니다. 7월이죠. 예.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아니, 그 무슨 소리 그런데 소극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기관장이 자기 기관에 있었던 내용을 가만히 앉아갖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이제 수사 요청을 했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 요청 관련 발표예요. 그럼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언제 나올지, 그거에 관련돼가 조치를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장님 나중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도 개선된 그래서, 사항은 이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히 내부에 조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다는 것은 청장님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통계 조작이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조작으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 뭐를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 울부립니까? 이게 전부 다 녹음되고 다 이게 영구히 보존되는 속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거는 이제 제도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 조작으로 그러면은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PPT 앞으로 띄우겠습니다만 저도 행정부에 수십 년간 있었습니다만 행정행위는 행정처분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뭐 여기에 법률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부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화상으로 또는 뭐 팩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야 돼요. 그게 법률행위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네. 행정처분은 행정행위는 맞죠?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서수발대장에 제일 처음에 감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문서수발대장, 문서발송대장하고 접수대장 가져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네.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걸 보면은 무슨 문서가 오고 가고 어떤 행정 처분을 외부에 대해서 하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의 직원들은 당연히 했을 겁니다. 왜? 앞으로 감사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무슨 자료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깨알같이 전부 다 적어놔요. 내 생각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갖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갖고 했는지 깨알같이 적어 놓을 겁니다. 그건 비방록이나 또는 개인 메모겠죠. 그런데 그거를 행정 서류로 정리를 해서 그 문서 발송 대장에 접수 대장에 그런 거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사전 그러니까 제공할 청장님 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전 제공할 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또 법에 의하면은 특히 작성된 통계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네. 알고 있죠? 예. 통계법 제27조 2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위반하면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징계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관련되는 사항이 뭐 여러 가지니까 제가 메모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가계소득 조작입니다. 좀 이따 PPT 띄울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 조작된 자료와 조작되지 않는 원자료를 확인을 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는데 퀘스천 마크를 다 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가중치, 지금 현재 가중치라는 게 그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게 설계 가중값하고 무응답 가중값하고 사후 가능 가중값 세 개가 지금 인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쓰고 있는 게 취업자 가중값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면 통계를 쭈물딱거리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 이런 가중값이 어디 있어요? 저도 통계 숫자를 엄청 많이 만졌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가계동향조사 취업자가 있는 가구수 분해 경제활동 인구조사 취업자 가구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를 뭐하고 비교하면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으냐면은 이건 진짜 농담이에요. 실제로 또 있는 이야기고요. 개미 숫자하고 우리나라 GDP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많대요. 이런 아주 얼토당토않는 이런 가중치를 해갖고 쭈물딱거려서 했던 거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수십 번의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계소득이 조작이 되고 가계소득이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구 수분의 루트 가구 수분의 그 가계소득이에요. 그걸 갖다가 균등화 가계소득이라 합니다. 그걸 가지고 5분위 배열을 만들어내요. 물론 10분위 배열도 만들어내고 또 10분위 분배율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가계소득이 조작이 되면 그 이외의 숫자는 전부 다 조작이에요. 독수독과라는 그런 법률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독약이 든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은 독약이 들었는 거예요. 전부 그 이유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택가격 조작 관련돼서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주중치 내고 속보치 내고 확정치 내고 전부 다 쭈물딱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에 따른 위법한 통계 자료 제출입니다. 이거는 통계법 제 27조 2 관련되는 작성된 통계와 작성 중인 통계 관련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성 중인 통계, 예를 들어 주중치는 작성 중인 통계예요. 그 작성 중인 통계를 좀 딱 끌어갖고 작성될 통계를 조작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범죄. 그래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요구하고 했던 형법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이 보도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상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감사 때 좀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만 이거야말로 통계는 통계법 제1조부터 시작해서 사고 주각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통계가 왜 작성이 되고 무슨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된다는 원칙과 기준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경제정책 또는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본자료입니다. 근데 이 기본자료를 갖다가 쭉 딱 끌어갖고 조작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이 문란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수사 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봤으면 하겠습니다. 예. 수사 관련되는 사항 아까 이야기했었습니까? 수사 관련되는 사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에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통계청장으로서 소신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 저렇게 먼저는 통계청장 합니까? 통계청장님,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마치 복지의 분배에 관련된 지표가 5분위 배열 한 개만 있는 걸로 해서 6.02를
5.95로 고쳤다. 이렇게 이제 조작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금 감사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계청이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기존에 이 나왔던 가계 동향 조사에 근거해서 10분위 배율을 전부 다 똑같이 뽑아주세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다 있죠, 그죠? 10분위 배율 좀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10분위 배율도 똑같은 그 분배의 지표가 됩니다. 그거하고 또 5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5분위 분배율 아시죠? 예? 예. 5분위 분배율하고 5분위 배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5분위 분배율도 다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지금 가금봉에서 나오는 거지만 진위 계수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이니까 당연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봐서 사실은 5분위 배율을 조작했던 그 결과를 좋게 지금 현재 그 감사원 발표 이해가 조작했던 건데, 사실은 그걸 조작함으로 해갖고 다른 배율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10분위 배율, 그 다음에 5분위 분배율, 진위 계수, 앱킨 이거는 어려울 거가 안 되니까 이걸 뽑아서 종합감사 이틀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관장님들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계 왜곡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하고 KB부동산 통계 격차 최대가 43.3배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통계 조작 의심 사례가 한 게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가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본래 의미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일 위에 있는 산식위에서 하는데, 한국은행이 이거를 2022년 때에 수정된 노동소득 분배율과 유사한 산식으로 보조지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해 2022년 작년 6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고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국은행 감사 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상 통계청이 이 통계 품질 관리 관련돼서 품질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품질 관리를 어디에다가 맡기냐면은 정기 통계 품질 진단을 한국통계진흥원에다가 맡깁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통계 관련돼서 거의 통계 품질이 만점이라고 나와요. 이런 거는 통계청 스스로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 쭉쭉 넘겨주세요. PPT. 왜 제가 안 넘깁니까? 예. 그 다음에 통계청장님, 작년 국정감사 때에 그 지방 소멸 지수 공인 통계, 승인 통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세 가지 그 지방 소멸 지수가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 지수,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수, 또 산업연구원의 K 지방 소멸 지수, 이 각각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된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방 관련된 사항, 지방 소멸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로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용역보다 직접 저희가 예, 통계청에서 바라보고 관세청장님,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말하여 국가관세망, 예. 이 부분을 계속 한 업체가 예. 10년 이상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좀 나중에 종합감사 때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관련되는 거 주시고, 그다음 관세청의 그 마약 적발량이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미국의 그 마약 단속국 DEA에서 위치 추적 장치 애플 에어태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우리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장님, 용돈벌이로 전락한 조달 입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벌떼 입찰, 묻지마식 입찰, 조달 태그라는 그런 용어들이 지금 막 돌아다녀요. 이거 하면은 월 보수가 뭐 어느 정도는 된대요. 그런데 브로커하고 회원사, 그렇게 개인하고 사실은 짬짬이가 됐는지 짝짝꿍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아니면은 그냥 양성화하든지요. 그래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마식 물품 구매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네. 조달청장님, 지금 비축물자 전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비축물자 전매 의심업체 99개 중에서 34개가 전매 사실이 확인이 돼서 등록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23개를 다시 또 등록을 해줬어요. 이래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협조를 잘했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를 답변해. 그 벌떼 입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 버룩 그래서 그 추가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보증금을 징구한다든지, 그리고 1인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2인 이상 업체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급 입찰을 제조 입찰로 하는 방법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축물자 전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된 그 업체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이제 징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매 행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34개 업체 저희가 등록을 말소했다가 23개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살려줬는데 조사에 협조도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등록을 시켜줬지만 부당이득 뭐 환수는 그냥 그대로 2억 4,400만 원,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국가 관세망 운영 전담 공공기관 그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그 국가 관세 정보화 진흥원법이 기재위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꼭 그거를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